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마주 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모의로 탄핵 소추까지 언급한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게 지난 대선 당시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명 씨가 친소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여권 인사들은 일제히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지 이동식 군수공장의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러시아가 고가의 비용을 이유로 생산에 착수하지 못했던 신형 자주포 또한 북한의 지원 아래 만들어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대통령실과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가 의대 지원을 두고 첫 공개 토론회를 열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4천 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대 교수들은 의료 비용만 증가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독대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에게 그렇게 독대를 요청했건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죠. 걷잡을 수 없는 명태균 씨의 입 때문일까요? 대통령과 한 대표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이후에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요즘 연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발언들을 내놓고 있고 친윤계에서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형국이죠. 이제 독대가 성사돼 두 사람이 입장을 조율하게 되면 그럼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게 될까요? 첫 소식 전정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대표가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의 만찬 이후 독대를 재차 요청한 지 보름 만에 대통령실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독대 필요성에 대한 참모들의 건의를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한 대표가 현재 재보선 지원 유세로 바쁜 만큼 선거 이후에 만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등은 현재 동남아 3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 귀국 이후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최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높아지면서 여권 내 위기감이 고조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독대가 이뤄지면 김 여사와 명태균 씨 논란, 의대 증원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렵게 만들어진 독대를 통해 각종 현안들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떤 의제를 테이블에 올리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번처럼 빈손 회동을 하게 되면 안 만나는 것보다 못하게 될 테니까요. 이때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겠죠. 한 대표가 연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김 여사가 공개 행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데 이어 오늘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뼈 있는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죠. 독대 전 이런 압박이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기소 여부 질문에 국민을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소해야 한다는 직접적 표현은 아니지만 그만큼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민심의 심각성을 에둘러 표현했다는 분석입니다. 김 여사 사과와 공개 행보 자제에 이어 수위가 높아진 발언인데 한 대표는 이번 회동에서 무엇보다 김 여사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과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까지 김 여사와 연관된 모든 사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한계 한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 만남 이상의 결과물이 필요하다며 모든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야당 공세에 대한 대응 논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당내에선 독대 사실만으로도 엿새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에서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여사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회동 전 한 대표의 공개 압박이 대통령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여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도대체 언제 결론이 나오는 걸까요? 그동안 무혐의 전망이 우세했지만 지난달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전주 손모 씨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면서 김 여사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됐죠. 최근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명태균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검찰은 최종 처분 시점과 결론을 고민 중인데 이 건 또한 수사심의위원회에 맡겨봐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처분 시점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1심 재판 때까지만 해도 김 여사에 대해선 무난히 무혐의 처분이 점쳐졌는데 지난달 항소심 선고가 나오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주가 조작의 전주로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방조 혐의 인정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은 줄곧 항소심 선고 결과를 보고 처분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사건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이 공개되고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폭로 등 김 여사의 불리한 이슈들이 계속돼 여론의 압박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눈앞에 다가온 재보선 선거를 의식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검찰로선 부담입니다. 검찰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전에는 처분 결과와 이유를 발표하며 논란을 끝내려 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도 알려져 있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다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들과 만났다는 게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찾아가는 사람이니 명 씨를 멀리하라는 경고도 나왔었다고 하고요. 명 씨가 여권 인사들과 친분을 이렇게 과시하면서 여권에서는 혹시 나도 엮이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윤석열 후보 캠프 상황실을 총괄하던 윤한홍 의원은 당시 윤 후보에게 명태균 씨와 관련한 조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후보가 창원에 갔을 때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찾아왔다며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후보에게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인물이라며 김영선 전 의원은 창원 출신이 아니라 속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조언을 받은 이후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도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김영선 전 의원이 명 씨를 소개했지만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첫 만남에 명 씨가 대통령 할 거냐 시장 할 거냐 물어 어이가 없었다며 말이 과장돼 인연을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후 명 씨가 섭섭했는지 오 시장에 험담을 하고 다녔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에선 명 씨를 수많은 선거 브로커 중 하나라고 규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선거를 치러보면 여론조사를 빌미로 접근하는 인물들이 많다며 명 씨도 같은 부류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민의힘은 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조사기관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명태균 씨 폭로로 여당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의 정보가 명태균 씨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당시 후보들에게 다 제공한 그러니까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안심번호라 위법은 없었다면서도 즉각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비공개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 경선이 이뤄지던 2021년 10월 진행된 조사로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 국민의힘 당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원 전화번호 57만 건가량이 명 씨에게 유출돼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며 유출 경위는 물론 조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연 그냥 명태균 씨 혼자 자기 보려고 했던 거냐, 아니면은 국민의힘과 또는 대통령 후보와의 관계 속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은 즉각 이름을 익명화한 안심번호라 문제될 게 없다면서 유출된 게 아니라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측에 공이 제공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출이 아닌 적법한 배부였다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느 캠프에서 나간 건지, 사실은 캠프가 네 군데의 캠프가 있잖아요. 꼭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만 나갔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그렇고. 명 씨에게 흘러든 경위를 조사해 필요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여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주장하고 있고 당사자들은 부인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야권은 명 씨를 보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정치부 이호정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명 씨 의혹을 둘러싼 파장, 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여권에서는 개파를 불문하고 이 정치 브로커의 노라나 참담하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명 씨를 협잡군, 이 선거 브로커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정치 브로커들이 주류 정치의 뒤에서 이렇게 활개치고 다닌다라는 식으로 국민들께도 오해하시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심하게 보실 거고요. 듣보잡 허풍쟁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이 상황은 한동훈 대표님 말씀보다 저는 더 참담한 상황이고. 예, 여권은 또 명 씨의 구속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명 씨가 여권 고위 인사들은 물론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주장하며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명 씨는 자기가 한 일에 20분의 1밖에 지금 나온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추가 폭로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추가 메시지가 있거나 아니면 관련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죠. 여기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문제 인물로 보고 애초부터 차단했던 인물이 여권을 뒤흔들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명 씨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며 사실상 협박성 대응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저것만 봐서는 마치 홍 시장도 연루된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오세훈, 홍준표 시장까지 다 어떻게 공세가 여권 전방위로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예, 일단은 홍준표 시장은 곧바로 대응했습니다. 대통령도 협박하더니 아무런 관련 없는 나도 협박하느냐라고 발끈하면서 마음대로 하고 감옥 가라고 대응을 했지만요. 당내에서도 이 대통령실이 관련 의혹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실관계와 별개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과 맞물려서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를 공개 요구하고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기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 영부인 리스크에 대한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단순히 사과만으로는 민심을 돌리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당 내에서 영부인에 대한 부정 여론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이 대응 방식 또 수위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친윤계를 중심으로는 영부인 활동 자제를 공개 언급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반발도 나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회의 순방 중이지 않습니까? 시기라든가 방법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러다가 독대가 불발됐던 전례가 있잖아요. 예. 당시에도 순방 기간이라 성과가 묻혔다는 이런 불만이 있었거든요. 이번엔 확실히 독대를 할까요? 네, 일단 여권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후반 재보궐선거가 끝난 직후에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 독대가 불발됐던 보름 전과 달리 지금은
당정 주도권이 역전됐다는 분석도 하는데요. 당시의 여권 핵심 관계자는 MBN에 이 독대 성사 여부는 영부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영부인 리스크에 대한 당정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이번에는 공감을 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데요. 보름 전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당내 부정 여론이 압도적이었다면 지금은 내표의 이탈표가 나온 뒤고 또 명 씨의 폭로전이 이어지면서 여권 내부의 위기감이 임계점에 달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대표의 발언 수위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이 독대를 성사시켰다는 분석이네요. 지금까지 이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틀 연속 전남 영광에서 선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왜 그러냐고요? 그간은 조국 혁신당 견제에 힘을 쏟았는데 이번엔 진보당 후보가 오차범위내 1위를 기록하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대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비상 상황에 단일 대우를 유지해야 한다고 읍소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1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상 상황이라며 단일 대우로 대여전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2차 심판을 해야 합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전선이 흐트러지고 교란되면 되겠습니까? 이 비상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우를 단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의 약진을 전선 교란에 빗댄 겁니다.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 진보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 1위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녹록지 않은 데 대해선 여론조사는 조사일 뿐이라며 실제로는 투표하는 쪽이 이긴다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국사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꼭. 당 일각에선 진보당의 선전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도 익힙니다. 국정 지지율을 고려하면 호남 두 지역은 물론 부산 금정구청장까지 이길 수 있었는데 영광군수 자리를 놓고 조국 혁신당과의 대결에 치중하다 보니 선거 구도가 흐트러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보당이 되면은 그러면은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일종의 해석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이어 또다시 호남에서 패배하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북한은 주요 무기들을 지하 갱도에 설치된 생산 공장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요즘은 벙커버스터 등 지하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와 폭발하는 무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생산 공정을 잘게 쪼개 쉽게 해체 또는 조립할 수 있는 이동식 군수 공장을 쭉 확보해왔고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조립식 군수 공장의 모습을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북한은 이를 위해 군수 설비를 지원하고 기술자 200여 명도 러시아에 파견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컨테이너 박스처럼 보이는 건물 몇 채가 넓은 벌판 사이 덩그러니 확인됩니다. 내부에는 포탄으로 추정되는 물체와 함께 이들을 싣고 나르는 장비도 포착됩니다. MBN이 확보한 러시아 소재 포탄 생산 공장으로 북한의 기술과 자재가 투입됐습니다. 이른바 조립식 군수공장으로 군수공장의 생산 공정을 부분별로 쪼개 쉽게 해체하고 조립할 수 있게끔 한 공장입니다.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러시아의 조립식 군수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술자 200여 명을 파견하고 이미 제작한 설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러 합작 군수공장들은 연해주 지역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선 전방 지역에까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많게는 2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기 생산을 맡길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제작 과정에도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는 프로세스도 이미 시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실제 한 러시아 소식통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군수공장 인력 구인 광고가 크게 늘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기술자 중 일부는 러시아 군수공장을 직접 참관할 기회도 얻게 되면서 귀국 후 북한 군수공장 선진화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MBN이 확인한 북한과 러시아의 긴밀한 군사협력 움직임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러시아가 비싼 비용 때문에 생산하지 못했던 자주포를 북한의 도움을 받아 실전에까지 투입한 겁니다. 방사포로 불리는 신형 다연장 로켓까지 현재 성능을 평가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권영봉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자주포가 포신의 끝이 봉쇄된 채 철길 위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생산된 러시아군 신형 자주포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최대 사거리 70km로 포탄 70발을 분당 10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서 차체 생산 라인을 받아서 조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포가 조립된 장소는 러시아 최대 중공업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의 우랄 트란스마쉬 공장이 유력합니다. 합동이란 명칭이 부여된 이 신형 자주포는 북한과 러시아가 합작한 첫 자주포로 전장에서 현재 운용 중입니다. 앞서 러시아는 2002년부터 이 자주포 개발을 시작했지만 고가의 개발 비용 등으로 생산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북한의 공장을 들여와 신형 다연장 로켓 광복을 지난 2월부터 생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경 220mm와 300mm 두 종류인데 25발이 한 묶음으로 총 5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비용과 생산 속도 등 강점이 많은 북한 다연장 로켓을 지형에 맞게 설계해 성능을 시험하고 있고 일부는 이미 실전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바탕으로 향후 북러 양국 간 군사적 협력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이번 이슈 단독 취재한 국방부 출입하는 정치부 권영봉 기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 기자, 일단 이 사진들 어떻게 입수하게 된 겁니까? 네, 이 리포트에서 보신 사진들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 정황을 입증하는 이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한 내부와 이 러시아 사정에 정통하고 우리 정보 당국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 중인 취재원 등으로부터 이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핵심은 북한이 조립식 군수공장을 러시아에 지어주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저기에. 조립식 군수공장, 정확하게 이게 뭡니까? 네,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이 모듈식 군수공장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모듈식 건축이라고 해서 요즘 이렇게 집도 많이 짓는데요. 각 모듈을 사전 제작한 뒤 이 현장에서 모듈을 조립해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공장을 이렇게 짓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요. 북한 주요 생산 공정은 대부분 이 지하 갱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벙커버스터처럼 지하에 있는 적의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현대적 무기들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네. 타격을 받아도 다른 지역에 신속하게 이동을 해서 생산을 재개할 수 있는 게 이 공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보다 군사력이 한 수 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으로부터 공장까지 수입한다? 이게 이해가 좀 얼뜻 안 됩니다. 네, 이 장기화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적 요인일 겁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하루에 쓰는 평균 포탄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셨나요? 수만 발 된다고 들었는데 모자란다고도 들었습니다. 네, 평균 3만 발에서 5만 발 정도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군수공장을 전부 가동을 해도 필요한 양을 채우기 한계가 있어서 북한의 도움을 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접촉한 소식통은 북한 포탄이 기본적으로 이 품질이 낮고 불발탄도 많아서 알려진 것과 달리 러시아가 포탄 수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구나 소련 때부터 자국 포탄 사용 원칙을 고집한 러시아가 공장을 통째로 들고 오는 걸 더 선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무제한적 소모전 성격을 띠면서 러시아는 군수보급에 애를 먹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군수보급 기지로서 북한을 활용하려는 전략을. 그러면 공장을 이렇게 가져다가 지어주는 건 이거는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이 안 됩니까? 정확하게 단정을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대북 제재의 골자는 이 북한의 무기 거래와 군사기술 지원을 전면 금지하는 거잖아요. 네네. 만약 러시아가 북한으로 공장을 수출하면 명백히 위반이지만 북한 공장이 러시아로 나가는 건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아하. 다만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지원하는 걸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네. 북한이 공장을 수출하는 것 역시 같은 이치로 역시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정치부 권용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 전 술에 취해 식당에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영상을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때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다면 불미스러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당시 다혜스는 이렇게 취한 상태에서도 또 다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새벽 0시 37분쯤 1차 술자리를 가진 문다혜 씨와 남성 1명이 서울 이태원동의 한 식당에 들어섭니다. 술에 취한 듯 앞으로 넘어질 뻔하다 식탁을 잡고 몸을 세웁니다. 잠시 뒤 다혜 씨가 식탁을 수차례 탕탕 치며 뭔가를 요구하자 주변 손님들이 놀라 쳐다보고 식당 관계자들이 나와 만류합니다. 입장을 거부당한 다혜 씨가 식당 사장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도 발견되는데 일행이 와서 말리자 조용히 하라는 듯 손가락을 입에 대기도 합니다. 식당 측이 완강하게 버티자 다혜 씨는 일행과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내가 지한테 반말 들을 사람도 아닌데 나이가 시아버지라고 시아버지 거는 나야인데 좋게 얘기하고 뭐하고는 다 해줬는데. 이후 다른 주점에 방문한 다혜 씨는 결국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었고 택시기사는 목에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다혜 씨에게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시간에 걸친 음주로 위험운전을 했다고 판단되고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를 입증하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 씨 일행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추가로 접수되면서 경찰은 관련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대구에서 승용차와 화물 차량이 잇따라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우선 음주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인도를 질주하고 주위에 있던 시민들이 놀라 쳐다봅니다. 갑자기 나타난 차량에 한 시민이 건물로 피하려는 그 순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승용차가 시민과 편의점을 들이받고 옆으로 뒤집힙니다. 대구 대연동에서 난 사고로 길을 가던 60대와 40대 여성 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험이 나면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이미 벌써 쾅 하고 사람이 다 몰랐어요. 가속 페달 밟을 때처럼. 운전자인 40대 여성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장에 나 있는 그 인도로 올라가 지나가던 그 보행자를 충돌하고 편의점을 막았는 그런 사고래. 갑자기 그랬다 하는데. 대구 불로동에선 70대 남성이 몰던 1톤 화물차가 인도로 돌진한 뒤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숨지고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텔레비 보다가 꽝 긋는 소리가 나더라고. 쫓아나오니까 이미 대문을 받았더라고. 가슴이 벌렁벌렁 막 지금 말도 못하지 지금 막.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임대형 창고에 보관해둔 현금 68억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창고를 관리하던 남성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려 5시간 동안 돈을 옮겼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해라는 대담한 메모까지 남겼죠. 그런데 돈을 잃어버린 피해자가 현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방 속 담요를 들춰보니 돈다발이 빼곡하게 들어있습니다. 다른 가방들도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연달아 나옵니다. 지난달 서울 잠실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사라진 68억 원 중 일부가 경기 부천에서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도난 신고 접수 6일 만인 지난 2일 창고 관리자인 40대 남성 A씨를 경기 수원에서 검거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쯤 마스터키를 이용해 창고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캐리어에 5시간 동안 돈을 옮겨 담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의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이번 사안에 있어서도 그런 보고 과정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다고. 보관하던 현금을 천가방에 옮겨 카트에 담아온 A씨는 이곳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 다시 옮겨 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업무차 창고를 둘러보다가 캐리어에 지퍼가 열려 돈을 보게 됐고 욕심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액 68억 원 가운데 40억 1,700만 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돈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검찰로 넘기는 한편 공범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도대체 민원인과 함께 탄 차에서 바지는 왜 내렸을까?
경찰이 강원도 양양군청과 군수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은 것은 물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진아 양양군수 얘기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전석에서 내려 뒷자리 문을 열고 타는 남성, 김진아 강원 양양군수입니다. 잠시 후 차에서 내려서는 바지춤을 정리합니다. 뒤이어 차에서 내리는 여성은 자신의 땅 관련 민원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이 여성은 화면에 잡힌 이날도 군수가 차 안에서 힘으로 제압하고 성폭행했다며 심지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2월 12일 날은 저를 차를 태워서 절로 갔으니까 여기는 소리 질러도 소용없고. 이 여성은 군수에게 10년 동안 민원 해결을 위해 돈과 안마의자 등 1억 원 가까이 금품을 제공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인사하면서 그냥 뭐 200만 원 이렇게 손에 쥐어줬죠. 와이프한테. 그리고 집에로 갖다 줘. 이제 사무실 집으로 다 갖다 줬죠. 경찰은 지난주 김군수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여성 민원인도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압수수색이 벌어진 군수 집무실에서는 휴대전화와 민원 관련 서류를, 군수 자택에서는 이 여성이 줬다고 주장한 안마의자도 찾았습니다. 김 군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겠다고만 전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물품에 대한 분석을 끝내고 이달 안에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참석하는 첫 의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로의 오해를 좁혀 꼬일 대로 꼬인 의정 갈등 해법의 실마리를 모색하자는 취지였지만 너무 꼬였던 걸까요?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이 토론회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동상이몽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접어들고 나서야 양측이 토론석상에 앉았습니다. 정부는 예고했던 것처럼 2,000명 증원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의사수급량을 정밀하게 예측했다며 4,000명이란 숫자도 언급했습니다. 즉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최소 4,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의사수가 많다고 의료의 질도 개선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으로 가지도 않는 데다 의료비만 늘리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할 수 있는 사망률 OECD 평균에 비해서 한 60% 됩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적다는 것이 과연 부족하다는 이야기일까요? 2시간 넘게 이어진 공개 토론회는 서로의 입장만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가 정부 들러리 역할만 한 셈이라며 특히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현재 투쟁의 중심에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있는데 서울의대 교수들이 그들을 대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부는 토론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에 의미를 두면서 의료계에 대화의 장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자녀의 키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히는 부모들이 있는데 정상적인 범위의 아이들은 이 주사를 맞으면 안 됩니다. 엄연히 치료 목적으로 쓰이는 의료약품이다 보니 부작용이 따를 확률이 높거든요.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검색해봤습니다. 아이의 키를 키워주겠다는 광고 문구와 함께 수많은 병원이 나옵니다.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어도 조금이라도 키를 더 늘리고 싶다는 부모의 마음에 성장 호르몬 치료제를 맞히는 겁니다. 여기에 성장 클리닉 예약이 엄청 밀려 있어요. 치료제 처방은 2018년에 5만 5천여 건에 불과했지만 5년 만에 24만 7천여 건으로 4.5배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키가 하위 3%에 속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긴 어렵고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 부작용이 생긴 사례는 2019년 436건에서 2023년 162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성장 호르몬 제제는 성장 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며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하는 경우 말단 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정상 아동에게 불필요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놓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 위메프 대표들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예견된 참사로 수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티몬과 위메프,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요. 오늘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재 대표랑 회생을 회피하려고 공모했다. 이 부분도 그게 사실이 아니다. 이런 부분 해명하고 법원의 결정을 따른다. 큐텐한테 지시받은 게 있습니까? 어떻게 지시받으셨습니까? 검찰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를 모두 33만 7천여 명, 피해액은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 자금이 없었던 구영배 대표의 큐텐이 자본 잠식 상태였던 티몬과 위메프를 차례로 인수해 예견된 참사라고 판단했습니다. 현금 유동성이 좋은 상품권을 싼 가격에 팔아 매출을 올렸지만 적자는 쌓여가는 쥐어짜기 방식이었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또 큐텐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3명이 공모했다는 입장입니다. 티메프 대표들은 모든 의사결정이 큐텐에서 이뤄진 특수한 구조 등을 이유로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수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도 없었다고 강조했는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오늘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방금 본 티메프 사태는 물론 쿠팡에 잇따른 산재 사고에 대한 정부 대처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국감장을 뒤덮은 건 김문수 장관의 일본 국적 발언 논란이었죠. 김 장관의 역사관을 검증하겠다고 여야가 또다시 설전을 벌이는 사이 노동계 현안들은 저 멀리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일제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고 했던 김문수 장관의 발언이 거론됐습니다. 한 달 전에 더 공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부한 결과가 우리 헌법과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합치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이후 김 장관은 약 8분간 해명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말한 것뿐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과 일본의 법률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제도 12시 넘게까지 제가 공부도 하고 전문가들 말씀도 들어보고. 오전 국감은 일본 국적 공방만 벌이다 40분 만에 중단됐는데 오후 3시쯤 겨우 재개된 뒤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구구 전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신념, 저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한 이제 김문수 씨 탄핵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 국적감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이 논의를 좀 끊고.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정상적인 국감이 불가하다며 퇴장을 명령했지만 김 장관은 반발했고 자, 장관님 퇴장해 주십시오. 왜 퇴장을 해야죠? 결국 야당 단독 투표로 출석 요구 철회를 의결해 김 장관은 퇴장당했습니다. 국감이 김 장관 청문회 2탄으로 전락하며 파행을 거듭한 탓에 쿠팡의 노동환경 문제와 1조 원 넘는 임금체불 같은 현안 질의는 이날 오후 6시 돼서야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임직원 횡령과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등으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용 우리금융회장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식 자료 공개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지주 회장으로는 처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온 임종용 우리금융회장은 내부 통제 실패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사퇴하시는 게 맞겠네요. 네, 제가 잘못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자회사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회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없애 권한을 내려놓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임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정작 임 회장은 인사 개입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무위 국감에선 또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의 매도 지시가 전달됐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는데요. 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요. 최근 논란이 된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전 감사는 보훈 인사가 아니었냐는 야당 질의가 있었지만 김 위원장은 서울보증보험은 민간 기업이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얼마 전 중국이 국가급 무형유산에 우리 한국의 무형유산을 20가지나 포함시켰는데 그중 널뛰기와 그네뛰기 등 무려 7가지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유산으로 지정조차 안 됐다는 소식 단독 보도해드렸죠. MBN 보도 이후 유산청이 부랴부랴 해명 자료를 냈는데 면피용이었습니다. 거짓 자료였던 거죠.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한복생활과 윷놀이, 아리랑, 판소리 등이 중국의 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MBN 단독 보도. 중국이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지정한 우리 유산이 101건이지만 국가유산청이 시기 파악도, 해외 사례 대응책 모색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에 면피성 해명을 한 것으로 탄로났습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지정된 우리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비 목록을 마련하는 개선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서둘러 해명했지만 그런 용역이 없었던 것이 국정감사에서 들통났습니다. 어디를 살펴봐도 중국의 행위에 대한 대응한 용역이 아니다. 이렇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해명은 가짜 설명 자료를 국민 앞에 드리는 것은 이것은 잘못을 2배로 증가시키는 일 아닙니까? 중국 쪽의 대응자를 용역한 것은 없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시행을 해서 다시는 돌솥 비빔밥 등 여러 유산이 중국의 성급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수년 뒤에야 알게 된 안일한 태도에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성급의 문화유산으로 된 것을 저렇게 10몇 년 동안 방치하신 이유는 뭔가요? 방치라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가치를 처음엔 별로 못 느꼈던 이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등한시한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 김치도 중국보다 늦게 무형유산으로 등재하는 등 안일한 대처로 중국의 문화 침탈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는 국가유산청. 전문가들은 유산청이 책임 회피에 급급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김윤호입니다. 푸르른 산호초를 불러 일본 열도를 열광시켰던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얼마 전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죠. 한이가 이 문제와 관련해 오는 15일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팝 아이돌이 국감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1일 자체 라이브 방송에서 같은 소속사 후배 그룹 매니저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 그쪽 매니저님이 무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제 앞에서. 다 질리고 보이는데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한이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뉴진스 전용 소통 어플을 통해 국회 출석 의지를 밝힌 한이는 자신과 뉴진스 멤버들 그리고 팬들을 지키기 위해 국회 출석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이는 어머니에게 받은 메시지도 공개하며 가족들도 자신의 국회 출석을 지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한이는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아이돌 따돌림 문제에 대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괴롭힘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에는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져 있는 것 외에도 정말 갑질이 있거나 법 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이의 국감 출석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김주영 대표의 참석 여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시바 일본 신임 총리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총리 취임 이후 9일 만이죠.
한일 양국은 셔틀 외교를 지속하고 한일 관계 개선 흐름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라오스 현지에서 이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일본 총리가 라오스에서 첫 대면했습니다. 회담장에 먼저 도착한 윤 대통령과 뒤이어 들어온 이시바 총리가 반갑게 악수합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긍정적 변화는 지도자 간의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임 기시다 총리님에 이어 총리님과도 셔틀 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ソ통을 통해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이시바 일본 총리도 화답했습니다. 現下の戦略環境の下、日本と韓国の緊密な連携は地域の平和と安定のためにも極めて重要であります。 상견례 차원의 만남인 만큼 구체적 현안 논의가 이루어지긴 어려웠지만 양국은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관계를 도약시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열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갈 것입니다. AI 같은 미래 분야는 물론 국방 군수 협력으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아세안은 8.15 독트린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아세안과 한일 중 3국, 미국과 러시아 등 18개 나라가 모인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끝으로 엿새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2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허리케인 헐린에 이어 이번엔 초대형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에 상륙했습니다. 세력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수백 명에 대해서 의무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플로리다를 넘어 미국 전체가 비상에 걸렸죠. 야구 경기장 지붕이 찢겨나갈 정도의 바람과 폭우에 이미 상당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경기장 트로피카나 필드의 지붕 일부가 뜯겨나갔고 대형 크레인이 무너지며 건물을 덮쳤습니다. 최대 풍속 시속 200km에 육박하는 허리케인 밀턴이 미국 남동부 플로리다주에 상륙하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붕이 통째로 날아간 집도 있습니다. And then like this happened like instantaneously. Like these windows blew out. I was about probably right here when it happened. 당초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세력이 약화하기는 했지만 플로리다주 당국은 67개 카운티 중 15개 카운티 주민 수백만 명에 대해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유명 테마파크가 폐쇄됐고 1,90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Stay inside and stay off the roads. Floodwaters and rushing storm surge are very dangerous. 허리케인으로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거대한 토네이도도 발생해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만 최소 16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하며 미국 남동부 20개 지역에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200만 가구가 정전되고 인명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허리케인 밀턴은 현지 시각 10일 오전까지 플로리다를 가로지르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연속으로 몰려온 역대급 허리케인은 미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강타한 지역에 경합주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자연재해는 집권당에 불리하죠. 긴장한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은 재난사령관을, 투표율이 낮으면 불리한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부 공격수를 자처했습니다. 이어서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케인 헐린에 이어 밀턴이 다시 강타한 플로리다주 민심은 흉흉합니다. It's really frustrating that the last hurricane came, the storm, and they've screwed around and haven't picked the debris up, and now they're scrambling to get it picked up. 보통 자연재해는 여당에 불리한 만큼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 캠프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유세도 취소하고 백악관에 복귀한 데 이어 피해 지역인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This only, which is bringing relief, support, and help to the people who are most in need and desperate for help and desperate to be seen and heard.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선 일주일 전 상륙한 허리케인 샌디를 잘 대처해 부동층 흡수에 성공했던 전략과 비슷합니다. 플로리다는 역대 경합주였고 현재는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 대응 실패 강조에 집중했습니다.
to a storm or a catastrophe or a hurricane that we've ever seen, ever. Probably worse than Katrina, and that's hard to beat. 자연재해 피해가 클 경우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득표율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 지역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는 대표적인 경합주로 두 후보는 허리케인 변수가 미칠 파장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거의 2달 만에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지만 통화 직후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되레 이란의 치명적인 보복을 강조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지역에 있는 헤즈볼라 근거지를 집중 공습한 데 이어 지휘관을 잇따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친이란 핵심 인물 제거를 목표로 시리아 내 군사시설과 산업시설에도 공습을 강화했습니다. 헤즈볼라도 반격에 나서 이스라엘 북부 군 집결지에 로켓 수십 기를 발사해 민간인 2명이 숨졌습니다. 양측의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49일 만에 30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충돌과 관련해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두 정상이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And obviously the two leaders had an opportunity to talk directly. Like I said, it was productive, it was direct. It lasted about 30 minutes. 하지만 백악관은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정상의 통화 직후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에 대해 치명적 보복을 강조했습니다. כמו שעשינו עד עכשיו במלחמה בכל הגזרות האחרות, מי שתוקף אותנו ייפגע וישלם מחיר. התקיפה שלנו תהיה קטלנית, מדויקת ובעיקר מפתיעה. הם לא יבינו.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준비를 끝냈다는 관측 속에 미국이 강조한 외교적 핵법을 따를지 아니면 일방적인 행보를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해외 취업을 도와준다면서 현지 업체를 소개해주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기 쉽죠. 코트라가 해외 취업 박람회에 임금 체불을 일삼은 업체를 초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업체의 만행이 보도자료로까지 다 공개됐었지만 거르지 못한 건데 실제로 코트라를 통해 여기 취업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호주의 한 일식당 홈페이지입니다. 한때 지역별로 여러 매장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는 점포 하나만 운영 중입니다. 5년간 임금을 체불해 지난 8월 138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이제 돈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되게 거기서 일하던 친구들이 엄청 힘들어했고 나는 저기서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좀 했고요. 애들을 가스라이팅을 해서 결국 자기 스스로 비자법이나 이런 거를 위반해서 회사에 노예처럼 스스로 가둬두게 만들어버리니까. 해당 업체는 공공기관인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취업박람회에도 초청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람회 참가 한 달 전 이미 호주 당국으로부터 임금 체불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됐지만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코트라는 당시 박람회를 통해 업체의 청년 3명의 취업을 알선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트라 측은 자체 산정 기준이 미흡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알선했던 청년들에게서는 관련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코트라가 개최한 취업박람회에선 일부 업체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실적을 채우기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사전 검증이나 사후 확인이 계속 부족한 게 정말 십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노동법 위반이 없는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돕기 위한 사업인 만큼 보다 엄격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삼성전자의 부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주가 역시 올 들어 처음 5만 원대로 다시 떨어졌죠. 지난해까지는 미국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직장이었는데 올해는 순위가 3위로 뚝 내려갔고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한범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올 들어 처음으로 5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9조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는데 그 여파가 이어진 겁니다. 이런 위기는
가장 돈 되는 사업에서 부진하며 촉발됐습니다. 삼성전자는 크게 가전과 반도체로 나눠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반도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로부터 최첨단 AI 반도체인 HBM 공급을 확정받지 못하면서 SK 하이닉스의 독점을 내주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에 쓰이는 범용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대만 TSMC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인데 여러 분야를 다 하다 보니까 각각의 분야에서 계속 2등으로밖에 유지가 안 되는. 삼성전자 노조와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 침체가 수년 전 예고됐다고 말합니다. 경영진이 AI 시대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투자 적기를 놓쳐 인재와 기술 모두 경쟁사에 빼앗겼다는 설명입니다. 인도와 남미 등 세계 곳곳의 삼성전자 사업장에선 10%가량 인원 감축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 포브스는 지난해 세계 최고 직장으로 꼽은 삼성전자 순위를 3위로 낮췄습니다. 삼성전자는 통상적인 인원 감축, 사업 효율성 제고라고 밝혔지만 시장의 의심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영현 부회장은 최근 위기를 경영진 책임으로 돌리며 송구하다 제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는데 현실이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대한체육회가 감사원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문체부의 과도하고 부당한 행정조치로 체육계의 발전이 저해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1시 월드컵 3차 예선 요르단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경기 전 한국 축구가 부패했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을 받은 홍명보 감독. 오늘 밤 요르단을 이기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안 좋은 여론이 더 나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Hwang-Won-Pu came as a coach for national team of Korea, came because we heard something about some corruption. 요르단과의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원정 경기를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 요르단 국영방송 기자가 한국 대표팀의 부패에 대해 질문하며 어수선한 한국 축구 분위기를 꼬집습니다.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은 홍명보 감독은 굳은 표정으로 경기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거는 경기 외적인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이고 나는 감독으로서 제 역할을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열릴 요르단전은 지난 2월 아시안컵 4강전의 충격적 패배를 서력할 기회지만 연일 터져나오는 악재에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의 정당성을 두고 이어지는 비판에 결국 정치권까지 감독 재선임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 감독 문제 만약에 이게 불공정하면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결과가 좋지 않다면 여론의 분노가 불보듯 뻔한 와중 대표팀의 핵심 캡틴 손흥민마저 부상으로 낙마했습니다. 김민재를 임시주장으로 선임하고 부주장 이재성과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을 내세워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이지만 손흥민이 빠져 약해진 공격력을 채워줄 수 있는 황희찬이 최근 리그에서 부진을 거듭해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 열리는 요르단전. 홍명보호가 아시안컵 복수열전에 성공하며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가을 정치가 가득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다만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4도, 논산과 안동을 비롯한 내륙 지역은 11도까지 떨어지겠지만 한낮에는 24도까지 올라서 기온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큰 만큼 안개도 짙게 낄 텐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남해안과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서행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도 전국 곳곳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늦은 저녁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아침에 14도로 출발해 한낮에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구가 25도, 부산은 26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 없이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